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잘 가다가 오늘 많이 놀라셨죠? 어제 밤부터 긴장을 하셨을 겁니다. 미 증시가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 과연 우리 증시가 얼마나 영향을 받고 빠질까 긴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가 시초가가 거의 저점이었습니다. 많이 낙폭을 만회를 하고 역시 개인들의 힘 굉장히 강했죠. 오늘 코스피의 마감은 1%가량의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2,368로 거래를 마쳤고요. 지수가 하락 마감한 건 지난달 31일 이후 4거래일 만이고요. 그래도 이런 표현이 많았습니다. 미증시 급락에도 개인의 대량 매수에 힘입어 1%대 하락에 그쳤다. 개인의 매수세가 증시 방어 역할을 크게 해냈죠. 코스닥도 하락 마감입니다. 4% 가까이 하락을 출발해 장중 크게 낙폭을 줄였습니다. 역시 개인의 매수세가 방어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이렇게 하락장에서 기관들의 매도세에 너무나 실망스럽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시 개인들의 힘. 자, 우리 개인들이 좋은 일 다음 주에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금요일입니다. 한 주 주식시장 고생 많이 하신 만큼 벌써 접지 마시고요. 여의도 클래스와 이번 주 정리하시고 다음 주를 대비하셔야 좀 더 편안하게 주말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의견들 많이 나눠주시고요.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힘 많이 내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오늘 선물로 준비할게요. 자,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최근 들어서 가장 정신없고 바쁜 하루를 보낸 전문가들께서 정리를 다 하시고 스튜디오로 발빠르게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박재서 전문가님과 황혜서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밤부터 아마 잠을 잘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새벽부터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미증시와 대비해서 오늘 우리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박재서 전문가님. 네. 저도 어저께 밤에 미국 지수를 보고 정말 오랜만에 깜짝 놀랐는데요. 예, 너무 낙폭이 크게 나와서 반등도 제대로 못 나오고 하락을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지수를 아마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근데 오늘도 결국에 결론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유동성의 힘으로 거꾸로 이제 저희가 미국 지수와 디커플링이 된 날이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지치지 않고 계속 올라가듯이 개인의 매수세도 지치지 않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개인이 양시장에서 1조 5천억 매수, 또 기관과 외국인은 약 1조 5천억 매도. 정말 개인의 힘으로 양대 지수 장중 낙폭을 줄이면서 양대 지수 다 장중 최고점 근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시장을 보실 때 저도 오늘 상당히 사실 아침에 좀 약간 긴장을 했었지만 근데 어떤 그 반등이 나올 거는 아마 다들 좀 예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줄은 저희가 미처 몰랐고요. 물론 이제 코스닥 지수도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와줬는데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거래소보다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더 강하게 나와줬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렇게 지수가 흔들릴수록 종목에 좀 집중하신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오히려 그 미국 지수보다 지금 환율에 더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거의 1,190원대 가까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미국 어떤 그 지수를 보시는 것보다 지금은 환율이 일단 안정을 찾는 게 물론 지금 현재도 안정세입니다. 그렇지만 환율 부분이 오히려 더 그 외국인의 어떤 매수 매도에 더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 환율 부분은 오히려 더 체크를 하시면서 좀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들의 힘을 오래간만에
동학개미의 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한참 크게 역할을 하시다가 조금 주춤했는데 이렇게 골키퍼의 역할을 제대로 기관과는 반대로 역할을 톡톡히 해낸 개인 투자자분들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 빠졌습니다. 물론 오래간만에 이렇게 하락이라 충격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표현이 많았습니다. 황은석 전문가님, 미증시 급락에도 1%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 해석이 맞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그 아까 박 전문가님 말씀처럼 저도 아침에 이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깨갖고 이제 CNBC를 틀었더니 요즘은 그 미국 경제 채널이 재미가 없어요. 전부 원격 진료, 아니 원격 그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동부서부가 그 시차가 한 3시간씩 나는데 이렇게 그 아마 그 패널을 찾으니까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당황해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채널로 넘기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락 요인을 물어봤는데 하락 요인을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다, 뭐 일시적인 조정이다 그랬는데 낙폭이 계속 떨어지니까 많이 당황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선 저도 이게 웬일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하기 전에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개인이 매수하면 제가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정말 얄짤없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이 매수 들어오면 절대 그 매수에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 기관들은 철저하게 그 매도 내지는 관망하는 포지셔닝이고요. 다행히 지금 보면 이제 중국이나 그 중화권 증시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원달러 환율이 뭐 1195원을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S&P 선물은 0.2% 상승이고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1.3%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0.4%로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미국 증시 나스닥이나 이런 거의 급락, 기술주들의 급락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속 방지턱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속도 조절을 하는 거지 이게 뭐 본격적인 매도가 아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에 너무 일일비하거나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다. 그 저도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하는 편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유동성 장세 아직코. 두 분께서 공통점으로 주신 부분은 일일비를 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그 과속 방지턱이라는 단어가 되게 한 번에 딱 눈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속도 조절.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 주를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죠. 여러분, 이것이 클래스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금요일 저녁 밤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방법, 여의도 클래스입니다. 오늘 동학개미 힘이 발휘가 됐습니다. 1조 넘게 순매수,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다음 주를 어떻게 대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01333668200번으로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크로 클래스는 오늘을 정리하면서 특집성으로 준비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를 할게요. 함께 보시죠. 달리던 말, 나스닥 일시적인 조정인가 대세 하락인가. 아니 어제 이 시간에 여러분 여의도 클래스 분위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애플과 테슬라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가 신고가를 나타내며 상승했다. 굉장히 고무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루 만에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가 급반전이 됐어요. 네. 이 시장을 보면 저희가 이미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 예측은 이미 됐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MAG, 마가라 가죠,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이미 거품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쉬지 않고 저희가 52주 신고가를 달리던 나스닥 지수가 어저께 이제 하루에 5%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고요. 정말 오랜만에 보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도 장중한 때 1000포인트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나스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죠. 애플도 8% 하락하면서 액면 분할 전에 상징적인 $500가 무너지고 테슬라는 $2000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뉴스가 나온 거 보면 다들 왜 하락했는지 이유를 결론은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결론은 어저께 보니까 미국 서비스 경기가 후퇴했다.
근데 이런 소식도 사실은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이거는 나쁜 뉴스가 나오면 유동성 시장 확대다. 유동성이 어떤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호재다. 이렇게 인식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아무 악재 없이 그냥 많이 올라서 팔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나쁜 뉴스에도 오히려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매도가 매도를 부른 그냥 차익 매도가 맞아 보이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과 테슬라의 액면 분할이 오히려 이제 도구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미국 시장은 이미 한 주가 아닌 뭐 0.2주, 0.5주 이렇게 이미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테슬라가 몇 차례씩 계속 주가 부양을 위해서 액면 분할을 하면서 실제 가치와 주가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거품 논란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면 분할 뭐 당일도 보시더라도 양대 종목이 다 애플은 3%, 테슬라는 12%대의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테슬라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약 두 종목이 다 연이틀, 애플과 테슬라가 연이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증시 자체가 거품 논란이 분명히 불을 땡긴 게 맞고요. 그래서 그 흐름 때문에 증시는 계속 이런 부분을 주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현재 일시 조정인가 아니면 뭐 대세 하락인가 이런 부분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분명한 건 일시 조정이 아까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가속톡인가요? 그걸 말씀하셨지만 일시 조정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증시가 거대 기술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난달 말부터 이미 자산운용사들의 그 주식 포트폴리오 조정 흐름이 나왔고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모건 스탠리도 미국 증시에 갑작스러운 조정을 경고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성장주인 마가와 테슬라로 대표되는 일부 성장주들이 미국 증시 전체를 끌어올리는 착시 효과로 증시 전체에 어떤 부진을 가리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곧 미국 증시가 10%대의 조정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뭐 어저께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5%의 조정이 왔죠. 어저께.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볼 때 시장을 볼 때 뭐 고점에서 하락률이 10%가 넘어가면 조정, 또 20%가 넘어가면 하락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10%를 얘기한 거 보면 모건 스탠리도 뭐 이 하락이 아니라 뭐 상승 중에 일시 건전한 조정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와중에 또 우리 그 스마트 투자자 개인 투자분들은 미국 주식 저희가 순매수 규모가 계속 요새 많이 그 미국 주식을 매수하셨는데 저번 달이죠. 저번 달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30%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매수 물량이요. 그리고 특히 1위 개인들 매수 1위 종목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는 거의 한 60% 가까이 매수를 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조정을 빨리 좀 준비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여전히 곱니다. 근데 고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전투는 여전히 곱니다. 그렇지만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전히 잘 짜셔야 되는 타이밍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분명 공포를 일으키는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26%나 급등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이제 두 달간의 대세 하락이다. 버블닷컴의 전조냐, 뭐 재현되는 것이냐. 두 달여 만에 이 빅스 지수가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이 부분에도 변동성을 보고 안심할 수는 없지 않는가요? 라는 또 질문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사실은 저희가 요새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부분 또 나스닥 선물도 사실 거의 예전에는 정말 장 끝나면 미국이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나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요새 거의 관심을 사실 안 가지고 우리 시장에만 종목에만 집중을 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당분간은 좀 보셔야죠. 아무래도 시장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공포지수라는 거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사실은 이 공포지수가 오랜만에 또 이 용어가 나왔습니다. 한 번씩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이 용어가 나오는데 제 기억은 이게 아마 뭐 시장에 따라서 뭐 40%, 50%대까지도 올라간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26%라고 하면 뭐 지수대로 보면 그렇게 뭐 저희가 뭐 높다고 물론 높은 수준입니다. 평소보다는. 그렇지만 저희가 보통 지수 하락에 공포지수가 급등하고 또 보통 또 지수가 올라가면 또 줄어들고 보통 그런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포지수라는 것 자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요.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지수가 오른다. 그럼 이 공포지수도 마찬가지로 또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분명한 건
공포지수란 말도 오랜만에 나왔고 또 분명히 미 증시가 그만큼 출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이 미국 증시에 어떤 신경을 예전보다 이제는 분명히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미증시 하락하는 거 보고 미국의 경제방송 보신 분들은 어제의 기술주 하락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를 미국의 애널리스트들도 찾지 못하고 그냥 많이 상승한 것에 대한 수익 실현, 투매를 촉발한 뚜렷한 원인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황교석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르면 어떤 차익 실현 욕구가 나타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분석가들이 얘기한 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사후 약방문인 것 같아요. 뭐 8월 서비스 PMI 지수가 뭐 예상치를 하회했다든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건 뭐 이미 전에 계속 써먹었던 재료지 뭔가 신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애플과 테슬라 액면 분할 이후에 이 두 종목이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거품론이 나왔다든지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서 매물이 집중되니까 다른 종목은 그냥 우르르 같이 급락하는 이런 양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두 대장이 앞서서 가다가 그 상대방하고 전투를 하다가 살짝 이제 은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던 그 부하들은 전부 다 이제 숨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뭐 그대로 주저앉든지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 두 종목이 사실은 그동안 미국 시장을 끌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떤 날은 또 두 종목만 오르고 마가라든지 그런 종목들만 오르고 다른 또 종목들은 다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애플과 테슬라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주들이 어제 하루 동안에 무려 그 테크놀로지 업종이 한 6% 가까운 하락을 했었는데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도 하락폭이 거의 한 2배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이 액면 분할 약발이 끝나면서 기술주들의 조정은 하루 이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폭의 되돌림 반등이 3분의 2 이상 나오지 않으면 한 번 더 하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 의회 그 1조 달러 그 경기 부양책이 지금 의회 통과를 못하고 계속 이게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불안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 기술주들 쪽에서 그야말로 대형 기술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하루 이틀 더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수는 아마 오늘부터 아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거로 봅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장을 보면서도 중화권 증시의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제가 보면 조정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증시와 중화권과 아시아 증시가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는 워낙에 과열권이라는 그 분석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이 분석들이 꽤 있네요. 기술주 과열이 아직은 우리가 미국보다는 덜하다라는 분석. 아니 근데 우리 증시와 같이 보면 우리 증시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자, 2,400포인트를 고지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근데 이러한 변동성을 필두로 다시 박스권에 갇히는 건가요? 근데 이상하게 진짜 2,400선을 돌파하려고 하면 그게 계속 지금 걸리는 걸로 봐서는 지금 코스피는 당분간 2,400선을 그 고점으로 해서 박스권 장세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뭐 언택트와 컨택트로 오고 가면서 이렇게 할 때 제가 조심해야 될 거는 왜 그 애널들이 나와서 자신 있게 현대차 20만 원, LG화학 100만 원, 또 NC소프트 100만 원 이렇게 딱 제시한 거를 투자자들이 정말 목 놓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목표가를 낮춰서 수익이 난 것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변동성 장세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동성 장세에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비하는 방법.
한 가지 힌트는 일단 많이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있는 종목은 수익을 좀 실현을 해서 변동성 장세에 대비하자라는 힌트도 얻었는데, 자, 그러면 라운드 1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씩 좀 주실게요. 박혜서 전문가님. 예,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은 우리 시장도 원래는 좀 약간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어저께 너무 사실은 하락폭이 커서 오늘 좀 약간 당황스러운 장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개인들의 힘으로 많이 반등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튼 이 증시는 결국은 개인이 끌고 가는 장세로 지금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만약 그런 장세가 그렇다면 결국은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이런 거 위주로 당분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황효서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가 끝나지 않아가지고요. 많이 당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이 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당황하시는데, 저는 한마디로 지금 장세는 못 먹어도 고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겁먹으시거나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운드 1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화면으로 정리하고요.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금요일 저녁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다음 주를 같이 대비하는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013-3366-8200번으로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저희가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강했던 오늘 시장에서 이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가, 오늘 변동성 장세의 거의 특집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트렌드 클래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박진서 전문가가 선정한 주제를 공개합니다. 네, 국내 증시 오늘 변동성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네요. 너울을 즐길 투자 방법은.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니까 요즘 차별화가 좀 심화되는 것 같아요. 태양광, 오늘 풍력, 2차 전지, 또 오늘은 한국판 뉴딜 급등주도 또 한 몫을 또 했고요. 어떻게 투자 방법 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현명하게 가지고 가면 될까요? 예, 요새 자체가 지금 계속 말 그대로 너울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지금 증시 자체 흐름이. 근데 워낙 출렁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 방향이 윈지 아래인지, 솔직히 지금 방향이 윈지 아래인지 방향을 잡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게 자체가 이제 개인과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이 편을 먹었어요. 보니까 편을 먹고 개인과 어떻게 보면 이게 싸운다는 표현보다는 좀 엇갈린 투자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가 엇갈리면서 이제 저희가 뉴스를 봐도 개인은 여전히 2차 전지나 바이오주에 배팅을 하고 있고요. 기관은 2차 전지나 바이오를 팔아서 숫자가 나오는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로 옮겨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을 보시더라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린 뉴딜이 포함된 관련 예산을 약 23%나 늘린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태양광과 같은 수소 재생 에너지 그런 종목들이 강세였는데요.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은 했지만 장중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마감을 했지만 오늘도 개인은 매수, 또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중국이 폐지를 수입 안 하니까 당연히 원가가 싸지겠죠. 남아 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판지 업체들이 이제 강세를 다시 보이는 등 이 개인 유동성 장세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종목 장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이 양대 축이 되겠죠. 어떤 승부가 3월부터 올라올 때의 어떤 그 승부가 지금 고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상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 중요한 거는 어떤 이런 흐름과 상관없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제 확고한 투자 전략이 정말 중요하시거든요. 예, 그분이 중요하신데 업종 같은 경우에 보면 업종과 제가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저께 말씀드렸죠. 이제 바이오주 상장, 그렇지만 바이오주들보다 오히려 숫자가 나오는 제약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제약주들이 뭐 다 많이 날아간 종목들이 많았죠.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여전히 9월은 어떤 그 신규 선산주들의 어떤 바이오 업체들 한 6개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업체들 때문에 숫자가 나오는 제약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요한 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가 단기 고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점 논란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현재 숫자가 나오거나 또는 숫자가 나오면서 테마에 묶여 있거나 이런 어떤 두 가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런 일시적인 하락 조정기에도 흔들리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 적자 종목들 이런 종목을 만약에 매매를 하시게 되면 하락이 나올 때 분할 매수도 겁이 나서 쉽게 하실 수가 없지만 설사 분할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락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손해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고점 논란이 있거나 박스권에서는 적어도 50%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신 상황에서 장세에 맞게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난 3월부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밀물에 모든 배가 뜨듯이 무차별적으로 종목이 상승하는 흐름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도 중장기 투자를 하실 종목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서 확률이 중요한데 확률로 저희가 보더라도 3월에서 7월처럼 그런 종목들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50% 정도는 중장기 투자 종목을 끌고 가시고요. 나머지 50% 정도는 현금화하신 상태에서 지금 오히려 종목별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투자 전략을 짜시면 오히려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황서 전문가님께서도 많이 오른 종목은 네. 그 실현을 한번 하는 것도 변동성 장세의 팁이라고 했는데 네. 그 박기선 전문가님께서도 50%의 현금 보유는 좀 가지고 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또 팁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그 들고 있는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그 시점은 어느 정도 어느 때인가요? 예, 저희가 뭐 제가 갑자기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갑자기 그 펀드 용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뭐 당연히 뭐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주위에 보더라도 난 자금이 적으니까 자금이 적은데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매수해가지고 10% 수익 나봤자 별로 그게 수익률이 낮다. 기대 수익 뭐 별로 재미가 없다. 나는 그래서 좋은 종목 있으면 뭐 100%다. 한 종목에 들어가시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건 다 개인 어떤 그 개인 취향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쁘다 좋다를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정시마다 당연히 이 저금리 상황에서 계속 성장주로 대표주 또는 주도주로 분할 매수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자금을 나누어서 그리고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유동성 장세답게 화려한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요. 매일같이 사실 이 장세를 보다 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좋았어요. 종목을 보시다 보면. 그래서 매일같이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 강하게 튀어오른 종목들이 매일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투자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오늘 박진섭 전문가님께서 실은 그 K 뉴딜 해서 예. 뉴딜 펀드와 관련한 그걸 트렌드 클래스에서 가지고 오시려고 했대요. 예, 근데 맞습니다. 오늘 워낙에 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황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 아마 준비를 되게 예.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른 분이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한국판 뉴딜 오늘도 뭐 하나솔루션이나 등등의 풍력, 태양광 쪽으로 마치 자금이 다 쏠린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다음 주에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변동성 장세에 황교수 전문가께서는 어떠한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미국 증시에서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다 급락하는 그런 장세에서 뜻밖의 오른 종목들이 여행 관련주들, 뭐 항공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냐 하면 지금 10월 달에 백신이 나온다 아니면 11월 달에 나온다 서로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미국 대선 전에 백신을 만들어내서 봐라 내가 그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게 아마 그 재선의 어떤 강력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생각인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는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 그동안 낙폭 과대주들 쪽에서의 반등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피해주들이 이제 수혜주가 되는 거죠. 여행, 항공, 호텔 뭐 이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진짜 그 도산 위기까지 갔었던 그런 업체들이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장세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근데 우리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류라든지 이런 컨텐츠 강국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도 보면 게임주들이 상당히 강했고요. 뭐 웹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거의 신고가 또 부근까지 갔었고요. 그 밖에 또 컨텐츠 관련주들도 시초가 부근에 급락했다가 막판에 다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백신 치료제인데 이제 10월 달이면 바로 다음 달이에요. 그러면 그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거의 풀로 들어가 있을 텐데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어디 뭐 노바백스나 이런 데서 백신을 개발했다. 근데 그게 CMO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 생산하는 수혜주들을 빼고는 그동안 백신을 개발했던 데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그런 상황도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입도선매라 그러고 혼자 거의 다 독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계속 제약바이오 업종을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코스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들이 그런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박진섭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 제약주들이나 그 실적을 바침으로 한 제약주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이미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은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갔다는 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백신 치료제와 관계없이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임상에 들어간 기업들은 지수와 관계없이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모두가 다 좋다고 하는 종목을 물론 들어가서 손실이 나진 않겠지만 그런 종목을 들어가면 이미 많이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들어가서 괜히 꼭지 물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다 이게 좋다. 예를 들면 현대차, 뭐 아니면 뭐 삼성전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위치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은 추격 매수는 지금부터는 절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가권의 주도주 추격 매수 자제. 거기다가 코로나19 피해주를 오히려 좀 주목을 하자. 뭐 항공이나 여행 말씀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역발상이에요. 네, 황교수 전문가님. 네. 지금 매수 대기 중인 그 개인들의 또 자금 여력이 60조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대형 기술주에 또 조정을 노려라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어젠가 그제까지만 해도 고객의 탁금이 60조였는데 카카오 게임즈 그 환급이 딱 되니까 48조가 되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또 쫙 그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죠.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개인들의 매수세는 정말 뭐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주 조정을 노리는 것도 물론 괜찮은데 그거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같이 언택트나 주도주들 아무거나 사면 다 올라간다 이런 장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선별적으로 가시고 오히려 피해주들, 그다음에 민감주들, 가치주들, 낙폭 과대주들 이쪽을 사시는 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과연 오늘 황교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라고 라운드 3를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자, 라운드 2 정리할게요. 한마디씩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혜서 전문가님. 네, 뭐 지금 장세 자체가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워낙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마 본인이 보여진 종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보시다 보면 뭐 시장이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유동성 장이고요. 아주 좋은 장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출렁이더라도 반드시 기회는 있고요. 또 화려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교수 전문가님. 네, 저는 좀 그 당분간 그 이런 좀 외풍이나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내수주나 테마주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거기서 좀 단기나 스윙으로 좀 수익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궁금한 이 사항들을 라운드 3에서 직접 대면을 해봐야 되겠네요. 라운드 2 화면으로 정리하시고 라운드 3에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투자의 최전방에서 펼쳐지는 여의도 클래스 대망의 라운드 3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기 자금이 1조 원 가량, 100조 원 안팎. 1조 원이란 건 증시가 급락할 때마다 개인들이 지금 쏟아붓는 돈인데 어느 쪽에 투자를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자, 두 전문가님의 뷰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점검할 만한 것은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박진섭 전문가께서 이틀 전이었습니다. 고려제약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선정해 왔는데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제약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약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게 뭐 이 고려제약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감기약을 잘 안 먹는데 이 회사는 그 잘 아시는 종합감기약 뭐 하벤 이런 뭐 제품으로 유명한 회사고요. 코비드 19 치료제가 그 악템라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국에서는 처방을 했고 미국에서는 제약사 로슈가 임상 3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엇갈리는 걸 보였어요. 근데 그러나 제가 그 지금 단기 고점 논란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실적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제가 요새 계속 그 실적주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장세 자체가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말 이럴 때는 뭐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회사를 보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470% 급증, 또 당기 순이익도 356% 급증.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차트를 보시면 상승하고 나서 거의 3개월 동안 이 6월부터 보이시겠지만 6월부터 한 9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한 3개월 동안 지루하게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제가 이제 화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연 이틀 상승을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투자를 하실 때 장세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저께 보시면 어저께 이제 고점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틀 만에 10%가 넘는 수익이 나왔으면 지금 장세에서는 사실은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실 때 이게 3분봉 차트에서 강한 음봉이 나왔을 때는 적어도 50%의 매도 물량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는 나머지 50%로 내가 이 50%는 매수 효과가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이다. 근데 거기서 바로 이제 이 종목이 만약에 내일 뭐 가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중장기 투자로 넘어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종목 자체는 좋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략을 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매도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앞으로 이런 종목들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특징이 이제 상승을 기다리는 종목들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제가 말하는 뭐 입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로 이제 그 튀어오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매도 전략을 좀 세우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제약을 얘기하자마자 지금 말씀대로 제가 튀어올랐어요. 이런 거는 같이 한번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수익 챙기세요. 혹시 고려제약 같이 매수하신 분들 수익 함께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테마에 같이 엮인 종목을 박기서 전문가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선호하십니다. 고려제약 같이 오늘도 세 종목 기대해 주시고 황교수 전문가님 안랩을 한번 추천해 주셨었어요. 그리고서 오늘 한 하락장에서 5% 이상의 상승도 두드러졌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요즘 이 정치 테마주는 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설전이 오고 갔었는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국채를 발행하겠다라는 걸 갖고 이분이 그게 폐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다라는 분하고의 설전이 아주 오고 갔는데요. 그래서 이게 노이즈 마케팅의 결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 정치 테마주를 하다 보니까 저는 SNS라든지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올린다기보다는 역시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고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면 그 차기 그 서울시장과 뭐 차기 대선 구도에 누구누구다 이런 것들이 이제 SNS에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인물들이 두세 분 정도로 압축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장에서는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해 보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안랩의 경우는 지금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양봉을 하나 이렇게 딱 세웠습니다. 이게 뭐 그야말로 장대 양봉 급등하는 건 아니었지만 거래량도 수반하면서 올려줬고요. 그래서 목표가가 제가 7만 2천 원으로 제시했죠. 그래서 이거 올려야 되나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한번 보면 직전 고점이 82,700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를 7만 5천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목표가를 올린다고요? 네. 7만 2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매수가 6만 3,900원에 이제 그 다음 날의 시초가에 지금 최고가가 6만 7,200원, 목표가 한번 더 높여볼게요. 7만 5천 원 한번 기대해 주시죠. 여러분, 정책주 쉽지 않죠? 자,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의도 클래스에서만 볼 수 있는 황수 전문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계속 팔로우 해주세요. 자, 오늘 새로운 정보 보겠습니다. 박진섭 전문가께서 이제 선호하는 스타일들을 아실 거예요. 뭐 CJ시푸드나 고려제약이나 이렇게 등등 해서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트렌드가 아무래도 요새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지금 가다 보니까 상승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이제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S 전선 아시아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LS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LS 전선이 대주주인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내용을 보시면 외국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지주 회사로 저희가 주 수입원은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주로 이제 받는 배당금 이런 수익이 있고요. 사실 이 회사의 어떤 가장 주된 모멘텀은 해외 사업으로 전력선과 통신선 중심으로 구성된 매출과 성장성이 높은 베트남의 하노이와 어떤 호치민의 생산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사업 기반이 안정적이고요. 올 1분기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기대 이상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부가가치가 높은 전력선과 통신선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인프라 투자 이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숫자도 현재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종목 한번 이거 내용을 보시면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숫자가 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7만 주 매수, 현재 뭐 한 달 동안 기관이 13만 주 매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매수 매도 수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게 보시면 지난 6월부터, 지난 6월이죠. 일봉을 보시면 되겠죠. 지난 6월부터 거의 한 3개월 동안 지루하게 횡보하다가 오늘 말 그대로 꿈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일 월요일날 시초가가 되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8,000원으로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그 LS 계열사들이 좀 시세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지주사인 LS는 어떻습니까? 오늘 또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 LS 전선 아시아, LS 가운데서. 네. 네, 어떤가요? LS가 당연히 지주사기 때문에 어떤 모든 그 LS 그룹의 수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제일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저도 LS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8%인가요? 네, 그 정도 아마 급등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급등한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오히려 LS 그룹 계열사 중에서 현재 가장 바닥권에 있고 이제 꿈틀하면서 상승을 시작하려는 어떤 회사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당연히 LS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CJ시푸드처럼 낙수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매수 기준을 말씀드릴 때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닥에서 꿈틀하면서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될 때, 그리고 나서 보통 그전 종목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뭐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흐름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솔직히 저도 이 종목을 제가 한 번도 어떻게 보면 매매나 아니면 이렇게 뭐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제가 보는 어떤 관점에서 제 로직에 의해서 이 종목이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주사 LS가 요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뭐 LS 일렉트릭이나 뭐 다른 거 어떠냐라는 질문을 주셔요. 근데 워낙 많이 올랐어요. 오늘 뭐 LS 전선도 장주 20%까지 올랐고 LS 일렉트릭도 52주 신고가 나왔고 그중에서 LS 안 오른 종목, LS 전선 아시아 오를 종목 제2의 CJ 시푸드까지 노려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목표가 8,000원입니다. 손절가 6,500원대 이것이 클래스다. 우리 박규서 전문가의 LS 전선 아시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황기석 전문가님 종목 볼게요. 네, 많이 안 오른 종목을 추천하셨다라고 하는데 속으로 네. 좀 많이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제시하는 종목은 심택이라는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인쇄 회로 기판의 대장이다. 그래서 내년에 LPDDR5가 본격화되고 또 DDR5 출하가 개시가 되고 올해 내년 영업이익이 이제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실적에 대한 거를 제가 보여드릴 그 자료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버용 모듈 PCB가 그 반사 수혜를 입게 되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흑자 전환됐다. 무려 126%나 영업이익이 증가됐다라고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제가 왜 가져왔을까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자, 22,600원이 지금 사상 최고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서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신고가 돌아하고 밀렸을 때가 왜 그런 거냐면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데 다시 기관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관이 던진 물량 기관이 받아서 다시 기관이 신고가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하락하는 장에서 이렇게 돌려세우면서 강한 매수세가 돌아오면 이거는 보통 신고가까지 한번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월요일 날 시초가에 매수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4주 중에 이 25,000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택입니다. 우리 황희석 전문가의 종목 심택 매수가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8,500원. 오늘 심택과 LS 전선 아시아와 심택 두 분 전문가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금요일을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클래스는 여러분과 같이 한 주를 달려왔고요. 박지서 전문가께서는 조금 남으셨어요. 저희 또 1대1로 아주 이렇게 은밀하게 만나셔야 돼요. 시청자분들 어떤 주제로 만나실 거세요? 제가 오늘 사실 제가 종목 어떤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미 아마 제가 방송에서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매수하는 포인트가 이제 황금선 매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상승 종목의 강력한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삼일제약, 하나에어로, 바텍 이 세 종목인데 오늘 지수가 반등이 이미 나오기 전인 오전에 황금선에서 바닥을 찍고 다 상승이 쉽게 나왔고요. 특히 삼일제약은 황금선 부분을 터치하고 약 17%대의 아주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정된 제가 오늘 장이 끝나고 방송에 오기 전에 선정한 그 월요일 매매 하려고 하는 종목 중에서 좀 황금선 매매를 해서 좀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한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황금선 매매로 변동성 장세 살아남기. 또 역시 제2의 CJ 시푸드 종목 찾기. 네, 여의도 클래스라고 포털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전문가 소개 쭉 보이시죠? 저희 전문가 군단입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박진섭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오늘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베스트 관전평은 저희 화면으로 볼게요. 1150님 감사합니다.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들과 함께한 1시간 풍부하셨나요?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보약 같은 프로그램이 될게요. 박지서 전문가님과 황교석 전문가님 같이 인사해 주세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